법무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는 또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도 있고, 뭐 네. 법인 등기, 상업 등기, 음. 뭐 등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등기 중에 또 상속은 속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 상속 자체도 원래 등기로 등기로 속해 있는 거고. 소유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소장도 뭐 제출할 수 있는 거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경매, 강제 집행이 근데 경매의 네, 이제 또 하나의 같이, 일종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고, 또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상속에 포함돼요. 요것도 상속에 포함되고. 상속 아, 포기니까 그렇죠. 어차피. 네. 그리고 이제 가압류 가처분, 뭐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뭐 변경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업무에 포괄적으로 이제 담아두고는 있죠. 등기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95% 정도가 네, 와 거의 대부분을 이제 등기로 이제 수익이 나는 상황인 건데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많이 있어요. 셀프 등기. 제가 그 등기 비용조차도 이제 앞뒤에. 저희가 네. 이제 사실 제가 95%가 부동산 등기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렸는데, 거래처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무사의 거래처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금융기관, 네, 요런 데가 사실 거래처예요. 근데 네. 뭐 잔금을 하다 보고 뭐 중개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의뢰를 못 맡겨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셀프 등기가 많이 늘어났대요. 네. 여러 가지 매체 이제 이런 하는 방법이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시간만 있으신 분들은 거의 셀프 등기를 하시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도 아시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의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하는 방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 법무사에서 등기를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소요는 되겠죠. 근데 본인들이 하실 때는 잘 모르시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그렇죠. 하시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틀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먹으면 편리한데 굳이 테이크아웃 포장을 할인이 되니까. 5,000원, 10,000원 아끼러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기 값은 보통 그래도 못해도 한 30, 4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가. 그 정도 돈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일반 분들이 셀프 등기를 하시는 그 물건을 보면 아파트나 이제 그런 집합 건물, 빌라 요런 단독주택 요런 거를 이제 셀프 등기가 가능하시고, 토지나 좀 뭔가 이렇게 안에 좀 복잡한 것들은 사실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중에 셀프 등기 많이 하는 거는 일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파트를 등기를 할 때는 보통 부동산에서 이제 뭐 잔금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서류를 부동산에서 잔금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고 이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를 완료시키는데, 그 제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금이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또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취득세 내야 되고, 채권도 끊어야 되고, 인지도 내야 되고, 증지라는 등기 신청 수수료도 내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첨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데, 신청서도 사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신청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라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신청만 하시면 등기는 뭐 한 3, 4일 정도면 완료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토지가 좀 지저분하게 제한 권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압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죠. 수목에 대한 그런 게 또 있으면 또 번거롭고. 그렇죠. 만약에 또 농지다. 네. 근데 토지가 또 농지다. 그럼 농지주택 자격증명 또 발급받아야 되고. 농지증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 농사 짓는 분이시면 또 이제 그렇죠. 감면 감면 신청도 신청도 해야 해서 되니까.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그러네. 되고. 만약에 농지를 내가 사서 셀프 등기를 했는데 감면 신청을 못하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손해 보시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요. 이거 사장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전 등기는 흔히 하셨을 텐데, 그쵸. 아파트를 보통. 샀을 때, 그렇죠. 많이 했을 텐데 보존 등기 잘 모르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소유권 이전은 뭐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포함되는 게 매매나 아니면 또는 교환, 뭐 상속 등기도 포함되고 증여도 소유권 이전에 포함되죠. 말 그대로네요. 그렇죠.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한마디로. 내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네. A에서 B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요거는 딱 하나밖에, 토지 소유권 보존이냐 네네. 건물 소유권 보존이냐 두 가지 딱 있거든요. 말 그대로 처음 만드는 거거든요. 최초 생성. 원시 취득. 그렇죠.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지은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 행위를 하기 위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할 거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을 생성하는 거. 그 작업을 하는 게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최초로 생성하는 거. 그렇죠. 최초로 만드는 거죠. 최초라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은 알겠습니다. 건물은 그 새로 지었어요. 신축을 했기 때문에 네네. 등기부등본을 신규로 만들었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토지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등기도 존재했을 테고. 근데 어떻게 등기를 만들죠? 이거는 되게 심오한 건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법무사에서 근무를 할 때 토지 같은 경우 등기가 없는 토지가 있어요. 점유권에 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례법으로 토지에 아직 점유를 하고는 있으나 등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토지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특례법으로 이제 토지를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나기 힘든 토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토지 소유권 보존은 요새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취득세도 다르게 적용되죠? 그렇죠. 정해져 있죠. 네. 보존 취득세는. 네. 이게 아마 그 보존 취득세는 건물을 보존 취득세를 세율을 매길 때 네. 딱 그냥 영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2.8%. 2.8%. 네. 정 취득세가. 그래서 뭐도하고 뭐도에 3.16% 그렇죠, 되는 맞아요. 건가요? 예. 농특세가 발생되거나 뭐 네. 교육세는 당연히 나오겠죠. 건물 보존 등기를 하면 그 중과 대상에서는 또 피해갈 수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죠. 보존 등기가 유리한 부분도 있군요. 그렇죠. 네, 중과를 피한다. 흔히 하시는 그 아파트 신규로 분양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등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분양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101동 1004호를 분양을 받았어. 101동 1004호의 등기를 나한테 받는 건데 네. 이때 저한테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아, 일반적인 아파트는 시행사에서 시행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난 소유권 다음에 다시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을 해요. 신규 분양받으신 분들은 준공이 낮대. 그래서 등기를 열람을 할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그러면 막 신탁으로 돼 있거나 거래하시는 건설사로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한번 쳤다가 그 그걸 상태에서 다시 나한테 이전. 다시 갖고 오는 행위를 이제 잔금 치르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전 등기를.